청취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네, 대리석 조각상이요. 네. 화살을 맞고 막 쓰러져 가는데 표정은 묘하게 평온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고대의 전사 조각상 말이죠. 아주 장엄한 분위기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엄한 모습 바로 옆에 약간 엉뚱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침 식탁을 하나 딱 붙여보는 거예요. 아침 식탁이요? 갑자기요? 네,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랑 잘 구워진 토스트가 놓여 있고, 아, 오늘 하루도 참 좋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아주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요. 보통 전쟁터에서의 죽음이랑 일상의 아침 식사는 완전히 그 양극단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극과 극이죠. 하나는 삶의 끝을 장식하는 비극적이고 거대한 순간인데 다른 하나는 매일 반복되는 가장 평화롭고 작은 순간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뛰어들 아주 깊고 흥미로운 바다입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진짜 흥미롭거든요. 한 특별한 영시 수업, 그 포에트리 클래스 자료집에서 발췌한 3편의 시와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네, 3편의 영시죠.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오늘 단순히 문학 작품의 운율이나 은율을 막 학술적으로 분석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학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막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정보의 소음으로 가득 차서 정작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피곤한 현대사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게 오늘 탐구의 미션입니다. 오늘 미션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3명의 시인이 있잖아요. 치프 테쿰세, 메리 올리버, 그리고 웬델 베리. 이 3사람은 각기 완전히 다른 시대와 배경을 살았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부터 현대의 농부 시인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엄청 넓죠. 맞아요. 그런데 진짜 흥미롭게도 이들의 메시지를 쫙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선이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죽음 앞에서의 용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완벽한 몰입, 마지막으로 침묵의 가치라는 주제입니다. 용기, 몰입, 침묵. 야, 단어들만 들어도 벌써 묵직하네요. 이 3가지 조각이 딱 맞춰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총재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조각, 쇼니족의 위대한 추장 테쿰세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1801년 전쟁 당시 원주민 연합을 이끌다 전사한 분이죠.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참 뼈아픈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그 워싱턴 스미소니안 미술관에 가면 나잉 테쿰세, 그러니까 죽어가는 테쿰세라는 대리석 조각상이 있거든요. 고대 로마의 죽어가는 갈리아 조각상을 본떠서 만든 그 작품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영웅적이면서도 묘하게 이국적이고 뭔가 무력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조각상이 1864년부터 1878년까지 미국 국회의사당의 전실이었다는 겁니다. 하필 그 시기예요? 네, 그 시기가 미 의회가 원주민의 주권을 철저히 박탈하고 그들을 보호구역으로 막 내몰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의 의사당 한가운데에 자신들이 무너뜨린 원주민의 지도자를 일종의 이국적인 전리품처럼 전시해둔 셈이네요. 맞아요. 전리품이죠. 예술의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시를 읽어보면요. 테쿰세는 그 조각상처럼 결코 무력하거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주 완벽하게 통제했던 주도적인 철학자였어요. 여기서 그 철학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려면 원문의 구절을 직접 소리내서 읽어봐야 합니다. 영어 구절이 품고 있는 그 단호한 리듬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네,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So live your life that the fear of death can never enter your heart.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심장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사십시오. 와, 첫 문장부터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 이런 구절이 딱 나옵니다. Trouble no one about their religion, respect others in their view, and demand that they respect yours. 종교에 관한 문제로 그 누구라도 괴롭히지 마십시오. 타인들을 그들의 시선에서 존경하고 그들이 당신의 종교를 존경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 문장들의 인과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면 막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돌진하는 그런 용맹함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몸을 사리지 않는 전사의 모습이죠. 하지만 테쿰세는 내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만 비로소 타인의 다름을 억압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잃을 것이 두렵지 않아야 타인의 것도 뺏지 않는 진정한 상호 존중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두려움과 탐욕이 결국 타인을 억압하게 만든다는 통찰인 거죠. 와,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아침 식사 비유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의 중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When you arise in the morning, give thanks for the food and for the joy of living.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과 하루의 삶을 허락받았다는 기쁨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대한 감사군요. 네. 사실 처음 이 자료를 읽었을 때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고대 철학의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기억하라 트렌드처럼 들리긴 하는데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전사의 조언이 어떻게 갑자기 일상적인 아침 식사의 감상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죽음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한 엄청난 긍정과 집중으로 이어집니다. 아,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현재가 선명해진다는 거네요. 맞아요. 시구절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Abuse no one and no thing, for abuse turns the wise ones to fools and robs the spirit of its vision.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남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용은 지혜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영혼으로부터 비전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막 착취하고 남용하려고 들거든요. 조급해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끝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사물과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온전히 그 존재 자체로 음미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비유를 하자면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딱 5%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앱만 커서 집중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끝이 있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니까 오히려 내 앞에 토스트 한 조각, 커피 한 모금이 너무나 선명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이 그렇게 장엄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 마지막 구절이요? 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더 살게 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지 말고 Sing your death song and dine like a hero going home. 당신을 위해 죽음의 노래를 부르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웅처럼 죽으십시오. 눈물 대신 당당한 노래를 부르면서 끝을 맞이하라는 이 태도. 아, 정말 압도적입니다.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진정한 전사이자 철학자의 시선인 거죠. 테쿰세가 말한 죽음 앞에서의 용기는 결국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렌즈 같은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우주적이고 거대한 깨달음이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요? 네. 시선을 아주 좁혀서 거대한 전쟁터가 아니라 내 손바닥 위에서 설탕을 핥아먹는 아주 작은 존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메리 올리버의 시로 넘어가시는군요. 경이로움에 완전 푹 빠졌습니다. 시선의 급격한 전환이죠. 하지만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테쿰세의 철학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테쿰세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라고 했다면 메리 올리버는 그 감사를 완벽한 관찰과 집중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니까요. 아, 관찰과 집중. 이 시도 영시로 읽어야 그 생동감이 훨씬 잘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기대됩니다. Who made the grasshopper? This grasshopper, I mean, the one who has flung herself out of the grass, the one who is eating sugar out of my hand, who is moving her jaws back and forth instead of up and down. 이 메뚜기 말이에요. 내 손에서 설탕을 먹고 있는 턱을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는 이 메뚜기. 네. 전문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턱을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인다는 이 엄청나게 미세한 사실을 포착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생명체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요? 진짜 엄청난 시간과 몰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올리버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이죠? I don't know exactly what a prayer is. I do know how to pay attention. 나는 기도로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나는 집중하는 방법을 알아요.
기도를 올리는 법은 모르지만 집중하는 법은 안다. 와. 올리버에게 기도는 막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거창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풀밭을 거닐다가 딱 멈춰서서 내 눈앞의 작은 생명체에게 내 모든 인지 능력과 시간을 온전히 쏟는 행위. 그 집중 자체가 기도라는 거네요. 네,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기도이자 삶에 대한 찬사인 거죠. 진짜 멋지네요. 그리고 이 시를 영원한 명작으로 만든 그 유명한 마지막 구절이 등장하죠. 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 구절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꼭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Tell me, what is it you plan to do with your one wild and precious life? 말해보세요. 야생적이고도 소중한 단 한 번의 일생에 당신이 진정 원해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one wild and precious life라는 표현은 정말 심장을 쿵 치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바꾼 위대한 문장이죠. 그리고 우리 자료에 따르면 이 구절은 60세가 넘은 한 여성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 다이애나 나이에드 말씀이시죠? 네, 영화 나이에 대해 5번째 파도의 실제 주인공이죠.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전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인지 부조화요? 왜요? 보세요. 시인 메리 올리버는 시에서 하루 종일 풀밭에 누워가지고 유유자적하며 막 아이들에게 들판을 거닐고 있단 말이죠. 네, 아주 평화롭죠. 반면에 다이애나 나이에드는 64세의 나이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무려 177km를 52시간 54분 동안 수영했습니다. 상어 보호망도 없이요. 정말 초인적인 기록이죠. 네, 막 환각에 시달리고 맹독을 가진 상자 해파리에 쏘여가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 거예요. 하나는 극도의 평화로움이고 하나는 극도의 고통과 인내인데 네. 이걸 어떻게 야생적이고 소중한 삶이라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방식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 정적과 동적의 극단이니까요. 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확히 같습니다. 본질이 같다고요? 네, 바로 자신만의 한 가지에 대한 완벽한 몰입이라는 점이에요. 몰입. 올리버의 그 야생, 와일드가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관찰이라면 나이에 대해 와일드는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친 바다와의 사투였던 겁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몰입의 강도는 같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생명 전체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나이에드가 그 52시간의 사투 끝에 해변으로 걸어 나와서 한 3가지 말이 있잖아요. 아, 네. 그 퉁퉁 부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둘째, 꿈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셋째, 인생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이다. 맞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구가 던진 그 질문, 야생적이고 소중한 단 한 번의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나이에드는 온몸을 바다에 던져서 대답한 겁니다. 와, 온몸으로 대답했다. 멋진 표현이네요. 누구에게나 자신이 온전히 집중해야 할 일생의 과제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메뚜기의 턱을 관철하는 고요함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바다 수용일 수 있습니다. 군요. 정확합니다. 메뚜기에 집중하든 거친 바다에 집중하든 내 삶의 주도권을 딱 쥐고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거네요. 아,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울림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메리 올리버처럼 풀밭에 무릎 꿇고 몰입하고 싶어도 당장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10분마다 진동을 막 울려대잖아요. 아, 현대인의 숙명이죠. 카카오톡 알림, 뉴스 속보, 소셜미디어 좋아요 숫자, 몰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농부시인 웬델 베리의 시 How to be a Poet, 그 시인이 되는 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 웬델 베리로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네, 우리 자료의 앞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꽤 날카로운 묘사가 나오잖아요. 인터넷 알고리즘과 선동가들이 뿜어내는 수많은 정보들이 안개처럼 우리의 살을 덮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특정 진영이나 정치적 스탠스의 문제를 떠나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그 본질적인 피로감을 지적한 거였죠.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짜놓은 알고리즘에 반응하기 바쁘지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할 사유의 여백을 완전히 뺏기고 있으니까요. 자료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정치가 타락할 때 시가 정치를 정화한다. 네, 시는 여백이 글을 쓰는 유일한 예술이라며 독자의 마음속 여백을 일깨운다고 했죠.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음의 여백을 회복하기 위해 웬델베리가 우리에게 조언을 딱 던집니다. 제목은 시인이 되는 법이지만 사실상 정보화 시대의 인간성을 지키는 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죠.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Make a place to sit down. Sit down. Be quiet. 좌정할 자리 하나를 만드십시오. 좌정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영시 특유의 운율이 마치 아주 단호한 지시문처럼 들리죠. 네, 완전 명령문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Breathe with unconditional breath, the unconditioned air. 아무런 조건 없는 숨결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공기로 숨쉽시오. 참 고요하고 평화로운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평화롭고 좋은데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 다음 구절을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 어떤 구절이요? Shun electric wire, communicate slowly. Live a three-dimension life. Stay away from screens. 전기로 연결된 걸 멀리하고 화면에서 떨어져 3차원의 삶을 살아라. 아니, 전기로 연결된 걸 멀리 하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전기가 흐르는 마이크에 대고 이 심증 탐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죠. 현대인들에겐 이건 너무 실현 불가능하고 막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조언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델베리의 말을 단순히 모든 스마트폰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라, 이런 물리적인 기계 파괴 운동으로 해석하면 시의 진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닌가요? 이 시의 진짜 의미는 바로 다음 구절에 숨어 있어요. There are no unsacred places. There are only sacred places and desecrated places. 신성하지 않은 장소는 없습니다. 신성한 장소와 더럽혀진 장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은유일까요? 베리에게 스크린과 전선은 단지 기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즉 고독과 침묵을 통해 나 자신과 대면해야 할 가장 신성한 마음의 공간을 알고리즘과 타인의 소음으로 더럽히는 매개체들을 상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요하게 명상해야 할 텅 빈 사찰한 가운데 막 번쩍거리는 네온 사인 전광판을 세워둔 셈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전광판을 켜서 우리의 내면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베리의 조언은 일상에서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네온 사인의 전원을 끄는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전원을 끄라. 끊임없이 자극받고 남의 삶을 구경하는 그 2차원 화면의 삶에서 벗어나서 흙을 밟고 내 진짜 숨소리를 듣는 3차원의 진짜 감각을 회복하라는 아주 간절한 메시지인 거죠. 내면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차단이군요. 아,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어요. Accept what comes from silence, make a poem that does not disturb the silence from which it came. 침묵으로부터 오는 것을 수용하십시오. 시가 탄생한 침묵을 방해하지 않는 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고요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작은 단어와 진실들로 내 삶을 직접 직조해 나가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테쿰세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삶을 긍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메리 올리버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몰입을 보여주었다면 말이죠. 네. 웬델베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즉 침묵과 고독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준 셈입니다.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몰입도 용기도 아예 생겨날 수 없으니까요. 야, 이제 흩어져 있던 세 개의 조각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쫙 맞춰졌습니다. 네, 아주 멋진 여정이었네요.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치프 테쿰세가 일깨워준 끝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는 당당한 용기. 용기. 네, 그리고 메리 올리버와 다이애나 나이에드가 보여준 내 앞에 메뚜기부터 거대한 바다까지 아우르는 단 한 번뿐인 삶에 대한 뜨거운 몰입. 몰입. 마지막으로 웬델베리가 경고한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만의 내면을 지켜내는 능동적인 침묵과 여백.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비로소 야생적이고도 소중한 일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였네요. 결국 시대도 직업도 완전히 달랐던 이 세 명의 현자들은 방식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삶을 알고리즘이나 타입의 기대에 떠밀려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 내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철저하게 음미하고 통제하고 주도하라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서 있던 그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과 소박한 아침 식탁의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둘은 결코 모순이 아니네요. 전혀 모순이 아니죠. 일상의 작은 식탁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현재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부를 당신만의 고귀한 죽음의 노래, 데스송에는 과연 어떤 장면들이 담기게 될까요?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무의미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타인의 삶을 구경하던 그 수많은 시간들일까요? 아니면 풀잎 위를 뛰어오르는 작은 메뚜기를 경이롭게 바라보거나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던 그 야생적이고 소중한 순간들일까요? 저부터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훔쳐가는 모든 전원을 딱 끄고 스스로를 위한 조용한 자리를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깊고 경이로운 당신만의 침묵을 만나시길 응원하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